요거는 NDX하고 이제 그 러셀 2000 요건데 이게 지금 나스닥 100하고 러셀 2000 간의 상대적인 관계죠. 그게 앞서 그 시장이 왜 일방으로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처럼 보이냐? 여기에 이 속도가 다 사라졌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프라이스 로테이션 벨로시티라고 해서 그러니까 섹터하고 그러니까 뭐 섹터나 주식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속도가 소멸된 거예요. 여기까지 어, 내려오면서. 그래서 어, 그냥 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도 그 어떻게 보면 저걸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NDX가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했다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자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인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됐지 않겠냐. 또 이런 걸 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빅스도 봤지만 단기간에 지난주에 너무 변동성이 있어서 조금은 진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괜찮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제 양호하니까 약간의 이제 그 최악은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실적 때 좀 좋게 나오면은 또 잠재적인 또 상승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그 포춘지에 나온 건데, 미국 보시면은 미국의 대형 은행이, 어, 이 잠재적 위험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오퍼레이셔닝 리스크, 운영 리스크의 그 관리를 실패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이 지금 주요 은행의 절반이 지금 뭐 사이버 공격부터 해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실수 여기까지 이런 그 잠재적인 위험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대요. 미국 음, 은행들이. 그래서 관리가 불충분하거나 취약한 상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은행주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점수로 따지면은 5점 만점에 그 3점 이하가 되는 은행이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작년에도 뭐 아시겠지만 저기 어디죠?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그걸로 네. 실패했는데 이게 그 다시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뭐 저기 어디죠? 벅셔에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파는 거나 상업은행도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런 규제 리스크를 그러니까 잘못될 경우 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파나?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일반 은행주들은 그렇게 소형주들, 그러니까 지역은행주들이야 뭐 워낙 억눌려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요런 건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요거는 이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수요 부진이죠. weak demand 그 수요 부진에 대한 그 언급 횟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죠. 그죠? 아직 떨어지지 않, 이게 뭐냐면 기업 그 실적 발표 중에 우리 그 수요가 부진해서 실적이 조금 별로다. 그러니까 수요 부진에 대한 그 평균 언급이 2년 만에 지금 3배 이상 증가해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그 소비자 수요가 상당히 약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 이후에 뭐 그리고 2020년 뭐 이럴 때 그 팬데믹 그 수준까지는 뭐 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뭐 바이든 정부 시절 그 많이 올라와 있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몇 퍼센트씩 올라간 게 아니라 한 3년 치면 한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그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선거에는 그렇게 좋은 요인은 아니죠. 다음은 요건 이제 미국의 채용 공고죠. 이게
YOY로 12.4% 감소해서 21년 4월 이후로 지금 최저치. 그러니까 미국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채용 공고가 떨어지죠. 그래서 구인 건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신 그 BLS 데이터보다 이 인디드인가 여기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더 최신 데이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도 계속 약화되는 모습이고 앞서 봤던 뭐 인플레이션도 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금리는 뭐 내린다는 그런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지난주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71개 하나 71였고 여기 뭐 섹터별로 이제 숫자들 나오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EPS 비트, 뭐 매출 비트 둘 다 비트가 51%밖에 안 됩니다. 오, 비트가 5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컨센서스 EPS를 상회한 퍼센트 정도는 5% 정도, 퍼센트. 5% 정도 지금 EPS를 그러니까 컨센보다 좀 상회한 게 5% 정도예요. 이렇게 크게 높게는 상회 못하고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아직 그 저기 뭐죠? 대형 그 테크주들이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약간은 그 퍼센트가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올해 1분기까지 보시면은 매그 세븐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마진이. 네. 그다음에 그 매그 세븐과 에너지를 제외한 EBIT 마진, EBIT 마진은 낮았어요. 그러면 매그 세븐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듯이 비용 절감이었다. 그러니까 마진을 높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요때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비용 절감이 더 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 실적은 뭐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진을 높인 거에는 비용 절감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그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가? 요게 이제 그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세, 뭐 번역을 하면 뭐 세속적 뭐 상승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초장기 상승이죠. 그죠? 장기 상승장인데 과거 여기 보시면 옛날 1937년부터 해서 이렇게 조정받고 장기적으로 올라오고 조정받고 장기적으로 올라오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조정받고 지금 2013년부터의 초장기 상승세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런 흐름인데 소위 말하는 2008년부터 이제 2009년 그 소위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된 이후로 초장기 세속적인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적 강세장은 지금 그 2013년 그 넘어가면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현재 그 시크리컬한 측면에 봐서도 22년 그 10월에서 크게 반등해서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 이쪽 앞에 이 다들 이렇게 초장기로 올라갔을 때 1159%, 그다음에 2353%, 그다음 여기가 지금 733이니까 적어도 1000%는 넘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죠. 10배. 장기로 쭉 올라갔을 때 지금 여기는 16년, 여기는 20년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16년이면 29년, 20년이면 2033년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렇게 퍼센트로는 네 자리, 그 세 자릿수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만 이제 잠재적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금리 상승, 또 다른 금리, 그다음 외부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꺾일 수는 있지만 지금 봐서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